전형수 씨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형수 씨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서 공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경찰이 초동 조사, 수사 과정에서 아마 유서를 확보했을 겁니다. 다시 돌려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형수 씨의 이 유서는 노트 6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에게 남긴 글도 있고 또 이재명에게 남긴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가족에게 남긴 글은 일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 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씨는 이재명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이렇게 유서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이 전형수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쾌속 승진을 합니다. 체육진흥 과장에서 비서실장을 거쳐서 행정기획국장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있는 그때는 정무의 정진상, 행정의 전형수 이렇게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정무보좌의 정진상, 행정보좌의 전형수.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이었던 겁니다. 김용희는 그때 성남시 의회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이가 뭐 내 측근은 정진상이 김용희 정도는 돼야지 해서 측근이 된 거지만, 실제로 이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분신 이런 존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정무보좌는 정진상, 행정보좌는 전형수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성남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니까 경기도지사 당선인 비서실장, 그러면 경기도지사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경기도지사 첫 번째 비서실장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에서 가장 큰 이 공기업이 GH입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 GH의 본부장으로 갔다가 사장이 그만둔 다음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올해 작년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만둔 지 이제 몇 달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구속영장에 이 전형수 씨를 23차례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형수 씨는 지난해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전형수 씨의 죽음이 검찰의 압박 수사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갑자기 공세를 취하고 나섰는데, 이 공세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한 차례 조사가 전부였다.
이게 성남FC 관련 조사입니다. 딱 한 차례 조사가 전부였다. 그 후 별도 조사나 별도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이것은 전영수 씨의 그 유족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족은 전 씨가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퇴직 전에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앞두고 있던 조사는 없었다. 조사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근데 검찰이 무슨 압박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또 유서에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그 사건 당시에 나는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다.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성남FC 사건 관련입니다. 집안이 이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다. 자, 이재명이는 이 전영수 씨의 죽음에 대해서 또 전형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랬어요.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공직자가 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게 과연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었을까요? 네, 전영수 씨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이런 죽음의 공포가 계속돼야 하느냐.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관계인들이 왜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 이재명이는 이번 전영수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막 격렬하게 공격적으로 지금 검찰을 공격하면서 입장이라고 하는 걸 밝혔지만 그 전에 4명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했습니다. 또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지금 전영수 씨의 죽음의 원인으로 이재명이가 규정하고 있는데 주호영은 무슨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어야 과도한 수사지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4분 그리고 전영수 씨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유서에서라도 써놨겠죠. 가혹행위로 너무너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유서에 쓰지 않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영수 씨 포함해서 5명 누구도 그런 검찰의 가혹행위, 나 고문받았다, 나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구속하는 것이 이 비극을 끝내는 길이 아닐까. 이 대표 스스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성일정 정책위 의장, 한 사람 버티기로 5명이 세상을 떴다. 국회 앞에 친 천막 걷어치우고 끔찍한 죽음부터 막으라.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재명 대표 측의 범죄 혐의 꼬리 자르기 희생 양으로
이른바 자살당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주변 죽음의 행진을 막는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한다. 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전영수 씨를 죽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는데 조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게 차려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갔대는데 이재명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사냥의 대상이 돼서 죽었다? 또 감옥에 갔다? 지금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진상, 김영희가 다 특수부의 사냥 대상이 돼서 감옥에 갔다? 그럼 사냥 대상이 됐는데 유동규는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다니고 남욱이는 어떻게 계속해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이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냐. 대장동 일당들이 여러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쌍방울 관련해서도 여러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짓말하면 점점 괴로워지고 자수하면 광명 찾습니다. 유동규가 요즘 언론에 계속 나는데 그 얼굴 표정 보십시오. 밝잖아요. 빛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아주 밝잖아요. 그러니까 자수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광명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재명의 말입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지금 누가 전영수 씨의 죽음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전영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마자 검찰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는 이재명의 미친 칼질이죠. 이재명이야말로 전형수 씨의 죽음을 정치 도구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형수 씨의 죽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이지. 수사당하는 게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이지. 잘못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해? 이재명! 아니 정신 차리라고. 무슨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수사당하는 게 이재명 때문이지 그럼. 대장동 일당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도 그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재명 때문에 수사받는 거 아닌가. 쌍방울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자들의 잘못이 있지만 동시에 이재명 때문에 수사받는 것 아니냐고. 저는 이 유한기, 김문기 이 두 사람의 극단적 선택 때 이재명이가 보였던 태도, 특히 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재명의 그 정말 철면피 같은 황당한 태도.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번 전형수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데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선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의사까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에는 필요하면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냥 내 비서로 일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졌을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받고 그 유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이 항의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겁나서 아마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전영수도 모른다고 할까? 예.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그 김문기 때 당했던 것 이상으로 세게 내가 당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안다 그러자. 그러면 아예 덮어 씌우자.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죽었다고 덮어 씌우자. 뭐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정도 계산은 아마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재명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 전영수 씨의 죽음은 객관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유서에 이재명한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유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사건, 뭐 대장동 성남FC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등 이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최측근 비서실장이 죽으면서까지 이제 정치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대표직 내려놓고 사법 리스크 좀 내려놓고 혼자서 당당하게 재판받아라 라고 하는 대표 사퇴 요구가 이 전영수 씨의 이 유서와 유언 때문에 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영수 씨가 이런 걸 예상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비서실장으로 수년간을 이재명을 윗사람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에 충신과 충정을 다해서 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고 갔을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만 전영수 씨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대표적 사퇴의 흐름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친명계 일각에서도 친명계입니다. 비명계가 아니라 친명계 일각에서도 야 이게 이재명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년 총선 못 치르겠다. 그렇다고 각박하게 지금 당장 대표 그만두라 할 수는 없으니 올 여름 지나서 올 가을쯤에 대표 내려놓는 걸 전제로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친명계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장 대표직 사퇴하라는 얘기를 더 강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구속 57.3, 대표직 사퇴 56.8. 네. 뭐 이재명이 알아서 할 일이고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합니다만 버티기 힘들 거다. 전영수 씨의 죽음은 적어도 이재명이는 예상치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이재명이가 그거 시켜서 그런 일이 했겠어요 설마. 그러나 그야말로 이재명 사건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춘철 살인이었습니다.